매력이라는 건 단순히 외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외국계 은행의 전략 담당 김상무님을 만났을 때가 그랬죠. 그분은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더 젊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셨어요. 호기심의 비결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죠. 비결이 뭐예요? 매번 뵐 때마다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김상무님은 특유의 유쾌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운동 좋아하는 건 아시잖아요. 얼마 전엔 철인 3종 경기도 나갔다니까요. 철인 3종 경기라니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어 놀랐죠. 정말 대단하세요. 그 바쁜 일정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분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요즘 일이 철인 3종 경기랑 다를 게 없어요. 체력 없인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다가 이왕 하는 거 대회에도 나가보자 싶어서 도전했죠. 그 대화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매력과 섹시는 단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김상무님의 젊음과 에너지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열정적인 삶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잘 나가는 직장인들은 대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뚱뚱하게 퍼져 있거나 푸석하지 않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동안이며 항상 에너지가 넘쳐 흐르죠. 그리고 이 모든 건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돼요. 꾸준한 운동, 좋은 음식, 금연과 절주 같은 기본적인 자기관리가 그들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그 반대도 있죠. 전날 과음한 상태로 흐트러진 옷차림과 떡진 머리로 출근해 오전 내내 무기력하게 앉아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해장을 하러 가는 김 부장과 일찍 출근해 집중력 있게 일한 후 점심시간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복귀하는 최 부장. 둘 중 누가 더 매력적이고 섹시할까요? 이건 단지 외모나 이성에게 어필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매력은 자신을 관리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에서 시작되죠. 건강한 몸과 에너지가 곧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비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결국 매력은 사소한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자신을 가꾸는 노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 변화는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씩 스스로를 변화시켜 보세요. 운동을 시작해보거나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거나 혹은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소한 변화도 좋아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당신의 매력을 크게 바꿔놓을 거니까요. 김상무님의 유쾌한 웃음과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조금 더 매력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매력은 내가 만드는 것. 이제부터 당신의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점심 약속을 위해 백화점 2층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윤상무님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다가오셨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준 그를 오랜만에 만난 터라 반가운 마음이 컸다. 그런데 그의 손에 작은 쇼핑백이 들려있는 게 눈에 띄었다. 쇼핑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아, 이거요? 윤상무님은 잠시 웃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사실 얼마 전에 드로즈를 처음 입어봤는데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촉감도 좋고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번에 몇 개 더 샀습니다. 드로즈라니. 순간 흥미가 생겨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던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생각보다요. 삼각 팬티의 편안함과 트렁크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달까요? 처음엔 그냥 속옷인데 뭐가 다를까 싶었는데 입어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면 하루가 달라지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옷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윤상무님처럼 겉옷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어디서나 돋보이게 마련이다. 그의 말대로 속옷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옷이 아니다. 하루의 컨디션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사실 윤상무님은 평소에도 멋쟁이로 소문난 분이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신경 쓰는 걸 보니 그가 가진 매력의 비결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겉옷을 아무리 세련되게 입어도 잘 맞지 않는 속옷이나 불편한 촉감의 옷을 입으면 어색해지기 마련이다. 반면 자신에게 꼭 맞는 속옷은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매력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앞서 만났던 김 상무님이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며 체력을 기르고 에너지를 유지한 것처럼 윤 상무님 역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며 자신을 가꾸고 있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사소한 것이라 여겨질 수 있는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윤 상무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속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대충 고르면 안 돼요. 이게 하루 컨디션을 좌우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해요. 그런 작은 변화가 때론 큰 영향을 주죠. 문득 속옷에 신경 쓰지 않았던 내 일상이 떠올랐다.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대충 입는다는 생각이 어쩌면 스스로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였을지도 모른다. 윤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매력과 자신감이 시작된다는 걸 새삼 느꼈다. 결국 매력은 이렇게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잘 맞는 속옷 하나,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려는 태도.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형적인 매력뿐 아니라 내면의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김 상무님의 철인 3종 경기와 윤 상무님의 드로즈 이야기는 결국 같은 맥락이었다. 자신을 위해 투자하고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디테일. 이제는 단순히 옷차림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안까지 세련된 매력을 더할 차례다. 속옷 한 장으로도 하루가 바뀔 수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를 위해 사소한 디테일 하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윤 상무님의 말처럼 사소한 것일수록 더 신경 써야 한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자. 그것이 매력과 자신감의 시작이 될 테니까. 점심 약속에서 윤 상무님의 드로즈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그날 미팅에서 만난 사이먼의 신발이 떠올랐다. 사이먼은 40대 중반의 마케팅 전문가로 매번 만날 때마다 세련된 옷차림과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대표님, 오늘 의상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그는 늘 이런 따뜻한 덕담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나 역시 반가운 표정으로 화답했다. 사이먼 씨야말로 오늘 완벽하신데요. 블루 재킷이 정말 멋집니다. 사실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긴 머리에 세련된 블루 재킷과 셔츠, 캐주얼 진을 완벽히 소화하며 운동화로 마무리한 스타일을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날 미팅이 끝나고 헤어지면서 우연히 그의 신발을 보게 되었다. 운동화가 꽤 낡아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바쁘셨나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후로 몇 번 더 만날 때마다 그는 같은 신발을 신고 있었고 구두를 신을 때도 오래된 주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단순히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한 게 아니라 원래 신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다. 그가 세련되고 깔끔한 스타일을 자랑하던 첫인상이 점점 퇴색되기 시작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날 때 신발부터 보게 되었다. 신발은 그 사람의 패션 감각과 취향,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엿볼 수 있는 작은 힌트였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구두는 단순히 신는 물건을 넘어 품격의 상징이라고 느껴졌다. 과거 영국의 귀족들이 더러운 옷보다 해지고 뒷굽이 다른 구두를 더 불쾌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구두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완벽한 스타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터치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물론 바쁘게 일하는 남자일수록 구두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두는 작은 투자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잘 닦인 구두 한 켤레는 그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상대방에게 깔끔한 첫인상을 남길 수 있다. 나도 그날 이후 신발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정장에 어울리는 광택 있는 로퍼부터 캐주얼에도 무난히 어울리는 플랫슈즈까지 발에 잘 맞고 품질 좋은 구두를 고르려 애썼다. 사이먼을 떠올리며 한 가지 더 깨달았다. 아무리 옷을 잘 차려 입어도 신발이 해져 있거나 낡아 보이면 결코 멋쟁이로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신발은 그 사람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디테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구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다.
발에 꼭 맞는 편안함, 쉽게 주름이 지지 않는 소재, 그리고 밑창의 부드러움이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신발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관리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정장 대신 캐주얼 복장이 확산되면서 운동화나 로퍼를 많이 신지만 어떤 신발을 신든 기본은 깔끔함이다. 신발을 자주 갈아 신고 더러워지지 않게 관리하며 적절한 순간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는 것. 이런 디테일이 모여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짓는다. 결국 구두는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품격과 매력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여자는 남자의 구두를 본다. 구두가 그 사람의 스타일뿐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까지 보여주기 때문이다. 윤 상무님과 사임원을 떠올리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구두는 남자의 얼굴이다. 구두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그러니 오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해줄 구두 한 켤레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디테일에서 시작된 변화가 당신의 품격과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줄 테니까. 윤 상무님의 구두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사소한 디테일이 정말 품격을 만든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품격은 꼭 외모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며칠 전 오 대표님과 함께 차량에 동승했던 날이 그랬다. 여기서 좌회전하는 것 같네요. 나는 지도를 보며 오 대표님께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앞차가 갑자기 방향등도 없이 끼어들었다. 오 대표님의 차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쏠렸다. 김 대표님 괜찮으세요? 오 대표님은 당황한 나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다. 네, 괜찮습니다. 놀랐지만 다치진 않았어요. 오 대표님은 죄송합니다라며 차를 천천히 다시 출발시키셨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앞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도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경적을 울리거나 비상등을 깜빡거리며 짜증을 내는 대신 오 대표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셨다. 대표님 대단하시네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화부터 내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오 대표님은 웃으며 답하셨다. 아, 뭐 급한 일 있었겠죠. 아니면 운전이 서툴렀거나요. 화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해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 말에 나는 갑자기 며칠 전 윤 상무님과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날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앞차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자 윤 상무님은 분노를 터뜨리며 경적을 길게 울리셨다. 저런 미친놈이 있나? 이런 자식들은 혼 좀 나봐야 해. 그는 엑셀을 밟아 차의 속력을 높이며 그 차를 따라붙었다. 몸이 뒤로 쏠리고 차체도 심하게 흔들렸다. 불안한 마음에 그를 만류하려 했지만 윤 상무님은 내 말도 듣지 않고 앞차를 따라 끼어들었다. 차선을 바꾸며 차와 나란히 선 후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다. 야, 운전 똑바로 해. 당연히 앞차 운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험한 말들이 오가며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나는 급히 그를 말려 가까스로 상황을 끝낼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윤 상무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평소 세련되고 유능한 이미지가 있었던 그였지만 운전대를 잡았을 때 드러난 그 모습은 내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반면 오 대표님은 달랐다. 그는 항상 침착했고 운전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상대방의 실수에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을 컨트롤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 아닐까 싶었다. 운전은 그 사람의 본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평소에는 감춰진 모습들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드러난다. 작은 실수에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도 있고 오 대표님처럼 차분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곧 그 사람의 품격으로 이어진다. 운전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일이지만 동시에 중요한 책임이다. 특히 누군가를 태우고 있을 땐 더욱 그렇다. 동승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운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매너다. 여자는 남자의 운전 매너를 본다. 이는 단순히 운전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절제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에서 매력이 드러난다. 결국 운전 매너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디테일이다.
매너는 곧 품격이다. 구두의 광택처럼 침착한 운전 매너는 당신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운전대 앞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 써보자. 그것이 진정한 매력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테니까. 오 대표님의 차분한 운전 매너와 윤 상무님의 세련된 디테일에 대해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날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경험을 떠올렸다. 바로 나이듦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다. 며칠 전 이 교수님의 차를 탈 일이 있었다. 40대 후반임에도 동안으로 소문난 이 교수님은 늘 밝고 유쾌한 분이었다. 그런데 차에 오르자마자 예상 밖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최신 걸그룹의 댄스곡이었다. 교수님, 이 음악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노래 연습 중이거든요. 노래뿐 아니라 춤도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춤이라니 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냥 미소를 지었다. 동안의 비결이 바로 이 음악인가 봅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은 웃으며 답했다. AU 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 눈높이는 20대인데 몸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네요. 그의 말투는 유쾌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얼마 후 그가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초대를 받아 그의 춤과 노래를 실제로 볼 기회가 생겼다. 솔직히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대를 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최신 댄스곡에 맞춰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였다. 나이를 극복하려는 그의 몸부림이 오히려 초라해 보였고 평소 그가 자랑하던 동안의 이미지마저 그날따라 빛을 잃은 듯했다. 반면 신 교수님과의 만남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남겼다. 60대 초반의 신 교수님은 제자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이 노래는 어렸을 때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그땐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서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불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익살스러운 말에 웃음이 터졌고 이어진 노래는 마이 웨이였다. 기교 없는 걸걸한 목소리와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은 그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 노래는 가수처럼 완벽하지 않았지만 담백하고 진솔했다. 신 교수님의 무대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묘하게 울렸고 노래가 끝나자마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마무리 인사로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드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제 나이가 안 돼봐서 잘 모를 텐데 기대해도 좋아요. 나이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나이를 즐기고 있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음을 따라가려 애쓰기보다 세월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나이 듦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윤 상무님의 디테일, 오 대표님의 차분한 매너처럼 나이 듦도 결국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지는 것 같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하는 몸부림이 아닌 세월의 무게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여유와 자신감이 진짜 매력이 아닐까. 이 교수님의 무대와 신 교수님의 노래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나이가 들어도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나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멋이 아닐까. 그날 신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기다려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말이 지금의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신 교수님의 무대와 인생을 즐기는 태도는 여전히 내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그는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멋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었다. 반면 억지로 젊음을 쫓으려 했던 이 교수님의 모습은 어딘가 안타까웠다. 그때 깨달았다. 나이를 극복하려 애쓸수록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나이가 든다는 게 무기력하거나 어두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배웠다. 진정한 매력은 나이 듦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데서 나온다. 억지스러운 젊음을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이에 맞는 자신감과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다.
며칠 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든 또 다른 경험이 있었다. 캐피탈 회사의 김 상무님을 만났을 때였다. 그는 하루 종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놀라운 점은 아침에 만나도 늦은 저녁에 전화해도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밝고 힘찼다는 것이다. 상무님, 이렇게 바쁘시면 피곤하실 법도 한데 어떻게 늘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세요? 내 질문에 김 상무님은 웃으며 대답하셨다. 그럴 리 없죠. 저야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받지만 상대방은 오늘 저와 처음 통화하거나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 제가 밝고 힘차게 이야기하는 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제가 기운 없게 말하면 모두가 더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밝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선 깊은 배려였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목소리도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요소라는 사실을. 밝고 당당한 목소리에는 자연스레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그 자신감은 듣는 사람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 후로 나도 힘들거나 지친 날이면 김 상무님을 떠올리며 더욱 밝고 힘차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엔 억지로 느껴졌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나를 채워주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목소리가 작다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이 거의 없었다. 목소리는 단순히 소리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다. 하루가 잘 풀리지 않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작아지고 신나고 즐거운 날에는 자연스레 목소리가 커진다. 그만큼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 교수님이 보여준 나이를 즐기는 태도, 김 상무님이 알려준 활기찬 목소리의 비결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나이에 맞는 자신감과 품격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드는 작은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을 말이다. 결국 나이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신감을 품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목소리, 표정, 행동으로 스며들 때 그 사람의 매력이 가장 빛난다. 나이 드는 것은 자기다워지는 과정이다. 신 교수님의 말처럼 나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김 상무님처럼 밝고 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자. 결국 그 모든 디테일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완성시켜주니까. 김 상무님과의 대화에서 배운 밝고 힘찬 목소리의 중요성은 그 뒤로도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목소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목소리 톤과 말투에 더 신경 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리비언의 이른바 메리비언 법칙을 알게 되었는데 이 법칙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은 겨우 7%의 영향을 미치고 38%는 목소리, 나머지 55%는 자세, 표정, 태도 같은 시각적 요소에 달려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목소리만 좋아도 전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상무님의 우렁차고 당당한 목소리로부터 느꼈던 에너지가 바로 이 법칙을 증명하는 사례가 아니었을까 싶다. 목소리뿐 아니라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건 말의 격식이었다. 얼마 전 김 대표님을 다시 만난 날이 있었다. 그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말했다. 김 대표. 왔어? 오랜만이네. 여긴 무슨 일이야? 그의 태도는 분명 친근했지만 나는 어딘가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와 나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사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반말을 들으며 대화했던 것이 내게는 은근히 불쾌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깎듯이 대하길 바라진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존댓말로 대화를 이어갔다면 훨씬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가 모르는 건 그의 무심한 반말이 내가 그와의 만남을 점점 꺼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반면 이 대표님은 정반대였다. IT 기업의 CEO로 50대 초반인 그는 모든 직원에게 항상 존댓말로 대화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인 그의 회사에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대표님,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라고 했지만 이 대표님은 나는 이게 편하다며 정중한 말투를 고수했다.
그 결과 직원들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졌다고 한다. 나 역시 이 대표님과 대화할 때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진심과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2019년 한 취업 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5.6%가 직장에서 여전히 반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80.7%는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 통계는 우리가 수평적 의사소통을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반말 사용이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의 격식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 대표님처럼 정중한 말투로 상대를 존중할 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은 더 깊어진다. 내가 메리비언 법칙을 알게 된 후 목소리와 자세, 태도가 메시지 전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것처럼 이 대표님을 통해 배운 건 언어에도 품격이 있다는 점이었다. 반말과 존댓말의 차이는 단순히 어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깊은 존중을 느끼게 하느냐의 문제였다. 결국 목소리, 태도, 말투는 모두 한 가지로 귀결된다. 그것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김 상무님은 목소리로, 이 대표님은 정중한 말투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나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다. 매력 있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품격을 담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처럼 오늘부터 우리의 말투와 목소리에 한 번 더 신경 써보자. 그것이 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시작이 될 테니까. 이 대표님처럼 정중한 말투와 배려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단순히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회사는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 속에서 성과까지 좋아지고 있었고 그 덕분인지 회사를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늘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반말이 편한 소통의 방식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에 이 대표님의 격식 있는 대화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반말을 한다고 편한 사이는 아닙니다. 존댓말을 쓸 때 비로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말은 최근 한 화장품 회사 대표와의 만남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와의 미팅 중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대표님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나는 대신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이 꽤 독특했다. 강대범 시사전략팀장 32세 독서광.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렇게 긴 이름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대표님이 돌아온 후 전화를 건네며 물었다. 대표님, 이름 저장 방식이 독특하네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표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서요. 이름만 저장하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특징과 정보를 적어둬요.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하면 전화를 받을 때 상대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통화 내용은 더욱 놀라웠다. 전화를 받은 대표님은 이름과 함께 상대의 취미까지 기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강 팀장. 요즘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은 뭔가? 자네가 추천해주는 책은 항상 인사이트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관심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기억되는 것뿐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든다는 것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영업 실적 1위를 기록 중인 한 자동차 딜러의 휴대폰 저장 방식 역시 대표님과 비슷했다. 그는 고객의 이름 옆에 나이, 성별, 직업은 물론 구입한 차량과 연식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객의 상황과 취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대화에 녹여냈다. BMW 흰색 530i는 정말 멋진 차죠. 다만 흰색은 금방 더러워 보이니 자주 세차하셔야 할 거예요. 깔끔한 김 대표님의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리니까요. 그런 세심함이 고객에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었다. 그는 고객과의 관계를 단순한 거래로 여기지 않았고 그 진심이 고객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던 것이다. 나 역시 그날 이후 나의 휴대폰 연락처를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다소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름뿐 아니라
그의 특징과 관계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곧 깨달았다. 이 방식은 단순히 기억력을 돕는 도구를 넘어 상대방에게 나의 관심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다리가 되었다. 말투와 목소리처럼 이름 저장 방식 또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이었다. 상대방의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기억하려는 노력은 그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는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반말 대신 존댓말, 기운 없는 목소리 대신 밝은 에너지를 담은 말투, 그리고 상대를 기억하려는 작은 노력. 이런 디테일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사소한 배려가 큰 감동을 만든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을 받을 때도, 이름을 부를 때도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한다. 결국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나의 관계와 품격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테니까.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한 뒤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됐다. 어머, 이런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정말 세심하시네요. 사실 처음엔 단순히 기억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더니 반응이 달랐다. 아, 지영님, 반가워요. 주호는 잘 크고 있죠? 상대방은 잠시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오, 제 아이 이름까지 기억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 깨달았다. 기억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반면 상대방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 이 작은 변화 덕분에 내 대화는 더 풍성해졌고 관계도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름과 특징을 떠올리며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건 상대를 기억하는 데 드는 이 작은 노력이 상대방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이었다. 써야 할 때 쓰는 돈의 가치. 이처럼 사소한 배려와 관심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든다면 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 깨달음은 음료회사의 최 대표님을 만나면서 얻었다. 미팅을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그의 니트가 약간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대표님, 여기 니트가 조금. 그는 옷을 살펴보더니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아, 고맙습니다. 대학원 때부터 입던 옷이라 15년은 됐네요. 정이 들어서 쉽게 버리질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새 걸로 하나 장만해야겠죠. 최 대표님은 농담처럼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저희 아버지께서 성공한 사업가셨지만 늘 금검절약을 강조하셨어요. 해외여행도 한 번밖에 다녀오시지 않았을 정도였죠.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가 단순히 구두쇠처럼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깨달았다. 최 대표님은 필요할 땐 망설임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늘 개인 카드를 사용했다. 사장이라도 법인 카드는 공식적인 업무에만 써야죠. 직원들과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리라면 제 개인 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도 누가 돈을 내는지 다 알거든요. 법인 카드 쓰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경조사에는 항상 회사 공식 지원 외에 개인 이름으로 큰 금액을 보탰다. 직원들은 자기 돈으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데 사장이 회사 돈으로만 한다면 불공평하잖아요. 당연히 개인 돈을 써야죠. 심지어 그는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는 항상 웃음으로만 답할 뿐 절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도움을 받은 직원들이 그에 대해 존경심과 감사함을 표할 뿐이었다. 이처럼 써야 할 때 과감히 쓰는 그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감을 얻을 수는 없지만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다. 결국 돈은 마음을 전달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심한 기억과 따뜻한 지출의 공통점. 최 대표님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사소한 세심함이나 써야 할 때 망설이지 않는 지출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것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세심한 기억은 관계를 이어주고 따뜻한 지출은 신뢰를 쌓는다. 휴대폰 이름에 작은 특징 하나를 더 적어놓는 일이든 식사 자리에서 개인 카드를 꺼내는 일이든 그 행동 뒤에는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진심이 있었다. 이 진심이야말로 사람들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아닐까? 오늘부터는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자. 사소한 배려와 관심이 우리를 더 매력적이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최 대표님처럼 돈을 쓸 줄 아는 태도는 단순히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고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돈을 제대로 써야 할 때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배운 것은 결국 돈은 사람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생각은 외국계 은행에서 전략 담당으로 일하는 김 상무님과의 만남에서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상무님은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더 젊어 보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었다. 비결이 뭐예요? 점점 젊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내 질문에 그는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아시잖아요. 저 운동 좋아하는 거요. 얼마 전엔 철인 3종 경기도 나갔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으셨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일이 많아지니까 체력 없이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다 보니 이왕 하는 거 철인 3종 경기도 한번 나가보자 싶었죠. 업무 강도가 철인 3종 경기만큼이나 높으니 적응도 될 것 같았고요. 그의 이야기에 나도 모르게 감탄하며 웃었다. 이런 분이니까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김 상무님의 에너지는 단순히 체력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고 열정을 유지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었다.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자제하며 건강한 음식을 즐기는 습관까지 겸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로 그의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내가 본 또 다른 사례는 정반대였다. 전날 과음을 하고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출근해 오전 내내 무기력하게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해장하러 가는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그 모습은 단지 개인적인 컨디션 문제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김 상무님처럼 자신을 가꾸고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단지 잘나가는 직장인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된다. 그의 자신감 있는 표정과 열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외모를 넘어선 매력을 발산했다. 특히 여자는 남자의 자신감과 태도에서 매력을 느낀다. 섹시는 단순히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서 우러나온다. 건강한 몸과 꾸준한 자기 관리는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결국 매력과 섹시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상으로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김 상무님을 통해 배웠다. 그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최 대표님이 돈을 써야 할 때 망설이지 않았던 것처럼 김 상무님은 자신의 건강과 삶에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여자는 남자가 돈과 에너지를 제때 제대로 쓸 줄 알 때 반한다. 돈은 비료처럼 필요할 때 적절히 쓰여야 의미가 있다. 건강과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결국 나를 더 매력적이고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의 유쾌한 태도와 솔직함은 오히려 세련되고 감각적인 인상을 더했다. 결국 매력과 세련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상의 내면에서 나오는 자신감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속옷도 그중 하나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지만 잘 맞는 속옷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준다. 게다가 평소와는 다른 색상이나 스타일의 속옷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윤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새삼 깨달았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사소한 디테일이 매력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속옷이든 점심시간의 운동이든 자신을 가꾸는 작은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자신감과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옷차림만 신경 쓰는 것도 바쁜데 속옷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윤 상무님처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매력적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섹시해지세요. 매력 넘치게 디테일까지 신경 쓰며 자신감과 신선함을 함께 누리세요. 윤 상무님의 말이 나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오늘부터 나도 속옷부터 시작해볼까? 윤 상무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된 디테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많은 부분으로 확장되었다. 속옷부터 구두까지 작은 디테일이야말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구두는 남자의 얼굴이자 품격이다.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결국 좋은 구두를 고르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투자다. 그것은 나의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호감을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구두를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과 품격을 완성할 구두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깔끔하고 잘 관리된 구두 한 켤레는 그 자체로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여자는 남자의 운전 매너를 본다. 그것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넘어 그의 성격과 삶의 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다. 쓸데없이 화를 내거나 경쟁하듯 운전하는 대신 차분하고 배려심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오늘 운전대를 잡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내 운전 매너가 나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태도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운전 매너가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나이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철학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은 최근 두 분의 교수님을 만나며 더 확고해졌다. 한 사람은 나이를 극복하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진정한 멋을 보여준 분이었다. 먼저 40대 후반의 이 교수님과 함께 차에 타게 된 날이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최신 걸그룹의 댄스곡이었다. 교수님, 이런 음악도 들으시네요? 내가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 노래 요즘 제가 연습 중인 곡이거든요. 노래뿐 아니라 춤도 배우고 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나는 덕담을 건넸다. 동안의 비결이 걸그룹 음악이었군요. 춤까지 배우시다니 대단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의아했다. 40대 후반의 춤 연습이라니 어쩐지 과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이 교수님이 초대한 모임에서 그의 무대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그는 최신 댄스곡에 맞춰 열정적으로 춤과 노래를 선보였지만 솔직히 그 모습은 어딘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반짝이던 그의 동안도 그날만큼은 빛을 잃은 듯 했다. 나이를 거부하려는 그의 노력은 오히려 초라함을 남겼다. 무대가 끝난 뒤 주변 사람들 모두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머뭇거렸다. 이와는 정반대의 사례로 떠오른 건 60대 초반의 신 교수님이었다. 제자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에서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서 부를 기회가 없었죠. 이제는 어디서 불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나이가 되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그의 익살스러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이어진 노래는 마이 웨이였다. 그의 노래는 기교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군데군데 하얗게 센 머리칼과 깊게 자리 잡은 주름, 담백하고 걸걸한 목소리에는 인생의 깊이가 묻어났다. 그의 진솔한 모습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고 노래가 끝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노래 후 이렇게 말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제 나이가 안 되어 봐서 잘 모를 텐데 기대해도 좋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었다. 신 교수님은 나이를 단순히 세월의 무게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나이를 극복하려 몸부림치기보다 그 나이에 어울리는 품격과 여유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 교수님과 신 교수님의 모습은 나이 듦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나이를 거부하려 애쓰는 노력은 초라함을 남길 뿐이다. 반면 신 교수님처럼 나이를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찾는 태도는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자기다워지는 것이다. 그날의 신 교수님처럼 나이와 함께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존경을 준다. 결국 나이를 대하는 태도는 곧 그 사람의 철학이자 품격의 표현이다. 우리도 언젠가 신 교수님처럼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나이가 드니 정말 멋진 일이 많아지더군요. 기대해보세요. 그 말을 내 안의 목표로 삼아 오늘부터 나이를 즐길 준비를 해보자. 신 교수님처럼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멋을 찾는 태도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좋은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이 드는 것에 가장 민감한 직업 중 하나가 배우일 것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더욱 깊이 있고 진솔한 연기로 감동을 주는 배우들이 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세월이 지날수록 행복해요. 더 깊은 감정과 진심이 담긴 연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단지 배우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나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비극으로 여겨 젊음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겉모습에만 집착하며 나이보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은 결국 어색함만 남긴다. 오히려 나이와 함께 자신만의 여유와 성숙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캐피탈 회사의 김 상무님과의 만남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늘 활기차고 힘찼다. 상무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새벽에 만나도 저녁에 전화를 드려도 목소리가 항상 밝으시더라고요. 내 질문에 그는 웃으며 답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고 수십 통의 전화를 받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제가 밝고 힘차게 말하는 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죠. 오후쯤 되면 모두가 피곤해지니 저는 일부러 더 크고 밝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대답에서 나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선 깊은 배려를 느꼈다. 목소리가 그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한결같은 활기찬 목소리는 단순한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의 표현이었다. 김 상무님과의 대화 후 나도 그의 태도를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들고 피곤한 날에도 의식적으로 밝고 힘찬 목소리를 내보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놀랍게도 목소리를 바꾸자 내 기분도 점차 나아졌다. 밝은 목소리가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 것이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다. 이 말이 실감났다. 목소리가 밝고 힘차면 상대방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목소리 한 톤에 담긴 에너지가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하루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나이를 대하는 태도와 목소리처럼 사람의 품격은 이런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성숙해지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여유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멋이 아닐까?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나이는 내게 자유를 준다. 목소리는 내게 에너지를 준다.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나간다면 나 역시 신 교수님처럼 멋진 나이 듦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김 상무님의 밝고 힘찬 목소리가 에너지와 매력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깨달은 이후 나는 목소리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김 대표님과의 만남에서 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김 대표 왔어? 오랜만이네. 여긴 무슨 일이야? 그는 늘 그렇듯 반갑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속으로 살짝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라는 걸 알지만 사회에서 만난 사이에 자연스레 반말로 이어지는 대화는 언제나 어딘가 걸렸다. 학교 다닐 때야 선배가 후배에게 반말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지만 사회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게다가 괜찮죠?
라고 물어놓고 상대가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상황 자체가 배려가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반면 IT 기업의 CEO인 이 대표님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줬다. 그는 50대 초반의 나이지만 항상 정중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건 김 대표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대표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요. 이 대표님은 나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같은 태도로 대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도 늘 존댓말을 사용했다. 대표님, 직원들이야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더 불편해요. 존댓말이 익숙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그의 정중한 말투는 단순한 매너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런 태도 덕분에 그의 회사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지했고 직원들 역시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 2019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75.6%가 직장에서 여전히 반말이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80.7%는 직급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상호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했다. 이 대표님의 사례는 이런 통계의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반말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거리감을 조성할 때가 많다. 결국 말투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 대표님처럼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목소리와 말투는 나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창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달이다. 오늘도 나는 목소리와 말투를 다시 돌아본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비추고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고민하며 말이다. 작은 변화가 나의 품격과 매력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 대표님의 정중한 말투와 배려심은 회사 내에서만큼은 당연한 규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직원 대부분이 30대 초반인 조직에서 처음엔 그 역시 편하게 말하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고 한다.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존댓말이 상대를 더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표님의 원칙은 단순한 격식을 넘어 직원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그 결과 회사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수평적으로 바뀌었고 자연스레 성과도 좋아졌다고 한다. 내가 그 회사를 방문했을 때도 직원들의 표정은 밝았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여유와 신뢰가 느껴졌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문화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핵심이었다. 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얼마 전 화장품 회사 대표와의 미팅이 떠올랐다. 그는 휴대폰 하나로도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날 그의 내선 전화가 길게 이어지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내가 대신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화면에 떠있는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대범 시사전략팀장 32세 독서강. 어쩐지 이름이 길다고 느꼈는데 자세히 보니 단순한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직책, 취미까지 함께 저장되어 있었다. 전화를 건네며 물었다. 대표님, 연락처 저장 방식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이름만 저장하면 누군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둬요. 귀찮긴 하지만 덕분에 상대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죠. 그는 전화를 받으며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강 팀장.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은 뭐야? 자네 추천이 항상 인사이트가 있어서 도움 많이 되거든. 그 순간 그의 세심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순히 기억력을 보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한 배려가 느껴졌다. 강 팀장은 아마 이런 대화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감탄할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기억할 때 반한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금 당신의 휴대폰을 열어보라. 기억을 돕는 작은 메모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만들 수 있는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태도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을 드러낸다. 오늘부터 나도 다짐한다. 돈을 쓸 때는 용기 있게 그리고 진심으로 써보자. 그래야 그 돈이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작은 행동, 사소한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감동합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에너지를 느끼고 말투에서 배려를 발견하며 신발 한 켤레의 상태로 그의 디테일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나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여유 속에서 진정한 매력을 찾습니다. 품격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 이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가꿀 수 있습니다. 반말 대신 존댓말을 사용하고 정중한 말투로 상대를 배려하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기억하고 배려하는 태도. 이런 노력들은 단순한 습관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두 한 켤레에서 드러나는 품격, 밝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는 남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여자는 이런 순간을 보고 반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반드시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도 당신만의 디테일과 품격으로 매력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작은 변화 하나로 당신의 매력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밝은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구두를 새롭게 닦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작은 배려를 건네보세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매력은 내가 만드는 것. 이제 당신의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매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응원합니다.